환영합니다,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똑 필요한 통찰만 건져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텍스트는 하루하루 시평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예요. 이게 구조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독특하죠. 사승원 시인의 하루하루라는 서정적인 시 한 편하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구절, 그리고 현대 사회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이 하나의 맥락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 서로 전혀 다른 시대와 장르의 글들이 모여서 하나의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가장 차가운 현실 비판에서 시작해서 고전 철학의 단단한 이성을 거치고 또 현대시의 따뜻한 은유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주 돋보이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끝없는 정보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료들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오늘을 살아갈 명확한 지침을 주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마다 도대체 왜 이토록 깊은 답답함을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일상을 바쁘게 살아서가 아니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 묵직한 피로감 말입니다. 텍스트는 그 피로감의 원인을 현대 미디어와 공적 영역에서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행보에서 정확히 찾고 있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시장 장면이죠. 맞습니다. 선거철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나 어묵을 먹는 장면이 미디어를 도배하잖아요. 텍스트는 시장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먹는 것만으로 민생 체험을 다 했다고 믿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꼬집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자료가 특정 정치 진영,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정치적 편향과는 무관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을 향해 만들어내는 그 납작한 이미지 정치 현상 자체를 명시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텍스트가 정말 비판하는 건 그런 단편적인 퍼포먼스를 다루는 언론 미디어의 태도거든요. 미디어는 이런 보여주기식 행보에 막 충격, 감동, 파격 같은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무비판적으로 유통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행동인데도요. 그렇죠. 그걸 대단한 서사인 것처럼 포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화면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껍데기뿐인 정보들이 하루 종일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자극할 때 그것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허무함을 남기는가 하는 점이죠. 듣고 보니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의 정체가 좀 명확해지네요. 진짜 고민이 담긴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연출된 가짜 감동이나 분노를 매일 억지로 소화해야 하니까 뇌가 지쳐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이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음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면서 정작 내가 발딛고 있는 오늘에 집중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정작 중요한 오늘을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없이 피로를 유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이 자료는 그 해독제를 아주 뜻밖의 곳, 바로 고대 로마에서 찾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인 황제를 불리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구절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연경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전쟁, 치명적인 전염병, 끊임없는 정치적 암투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입니다. 명상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스스로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쓴 처절한 생존 일기에 가깝거든요.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문장이 자료에 나옵니다. 결코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만약 미래에 가야 한다면 오늘 당신을 지켜주는 그 이성의 무기를 가지고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성의 무기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네, 미래를 그저 낙관하라는 흔한 조언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이성은 단순히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성은 아주 전술적이고 실용적인 정신적 필터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고전의 지혜는 결국 내일은 오늘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들 필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자극적인 뉴스 알람이 울렸다고 가정해보죠.
불안감이 엄습할 때 이성의 무기를 꺼내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 경제 위기라는 안개 속에서 내가 오늘 당장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요? 없다면 그 불황이 내 오늘의 일상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방패가 바로 이성입니다. 희미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아주 명확한 해결책이죠. 아, 단순히 똑똑하게 미래를 예측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변수들에 감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쳐내는 냉철한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를 나의 통제력 안에서 이성적이고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그 단단해진 태도 자체가 내일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에 잡아먹히지 말고 오늘 하루의 통제권을 되찾으라는 철학적 뼈대가 세워진 뒤에 분위기가 확 전환되거든요. 사승원 시인의 하루하루라는 시에 아름다운 은유들이 등장합니다. 차갑고 단단한 논리에서 감각적이고 따뜻한 은유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아우렐리우스가 불안을 차단하는 법을 알려줬다면 사승원 시인은 그렇게 지켜낸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시각적인 언어로 그려냅니다. 첫 번째 은유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안개자욱한 먼 훗날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발밑에 피어난 오늘이라는 꽃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라는 구절을 감각적으로 전달하죠. 알 수 없는 미래를 짙은 안개로, 지금 이 순간을 활짝 핀 꽃으로 대비시킨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저 멀리 있는 안개 속을 뚫어지게 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러는 사이 당장 향기를 내뿜는 발밑의 꽃을 짓밟고 지나가 버리죠. 앞서 말한 미디어의 자극이나 미래에 대한 강박이 바로 우리 눈을 가리는 안개입니다. 맞아요.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 회사 일 걱정하느라 음식 맛도 못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시인은 이어서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비록 짧은 그림자처럼 스쳐간다 해도 그 눈부신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지금 그대를 비추는 오늘의 햇살이라고요. 인생의 유한함을 짧은 그림자로 인정하면서도 그걸 눈부시게 만드는 광원이 오늘의 햇살이라는 걸 포착한 대목입니다. 내일 걱정하기 전에 지금 내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온전히 받아내는 태도, 즉 오늘을 온전히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바로 벽에 대한 시선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나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시는 그 지점에서 인식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생의 지도에는 본래 막다른 길이라는 게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절망에서 벽이라고 부르며 멈춰서는 곳은 사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어야 할 문일 뿐이라는 통찰을 나눕니다. 벽이 아니라 문이다.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업무나 꽉 막힌 인간관계 앞에서 우리는 보통 벽에 부딪혔다고 주저앉잖아요. 하지만 그걸 문이라고 부르는 순간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벽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량한가가 아니라 이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로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텍스트는 덧붙여 말합니다. 고난의 길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걷는 이에게만 길이 숨겨둔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세상에 까닭 없이 태어난 생명은 없으며 묵묵히 제 길을 걷는 이를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고 싶네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통제 불가능한 미디어 소음을 차단하고 벽을 문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시에서 강조하는 현재의 행동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도의 변화는 결국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텍스트는 현재의 구체적인 행동이 미래를 어떻게 빚어내는지 거대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대의 작은 성실함이 차곡차곡 쌓여 내일의 성벽이 되고 지금 그대가 흘린 귀한 땀방울이 모여 훗날 그대를 품어줄 푸른 바다를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이불을 걷어차는 것, 지친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이런 작은 성실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를 지켜주는 내일의 성벽이 된다는 핵심 은유죠. 바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바다도 결국 아주 작은 물방울들의 집합체잖아요. 이성의 무기라는 건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매일 내 자리에서 흘리는 작은 땀방울들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과정을 오늘 하루를 희망의 실로 정성껏 짜올린다고 표현한 점입니다. 배틀에 앉아서 가로실과 세로실을 촘촘하게 엮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방치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들로 빈틈없이 엮어나가라는 당부로 들립니다. 그렇게 정성껏 희망의 실을 짜내려가다 보면 결국 길은 이어져 있고 멈추지 않는 발걸음 위로 해는 다시 떠오른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은 결국 오늘이라는 조각들이 모여 완성되는 거니까요. 희미한 내일의 불안에 오늘을 가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고 뜨겁게 살아내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조각을 대충 끼워 맞추면 나중에 완성된 내 인생의 그림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느덧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보여주기식 미디어가 주는 피로감을 짚어보고 고전이 주는 이성의 무기로 그 소음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꽃을 가꾸어 미래의 성벽과 바다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도 살펴봤죠. 오늘이 바로 내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문이라는 사실. 지친 오늘을 보내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이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인생에 정말 막다른 길이 없다면, 그리고 오늘의 아주 작은 성실함 하나가 내일의 거대한 성벽을 짓는 첫 번째 벽돌이라면, 당신은 이 방송이 끝난 직후 당신만의 희망의 실로 어떤 첫 번째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상상 속의 위협에서 벗어나 단단한 오늘을 직조해내시길 응원하면서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